전주시의 계획대로 종합경기장을 자체 예산으로 개발하려면 대략 1,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재 씨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특정 업체들에게 수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40억 원이 들어간 농산물 체험센터가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방치되고 있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용 전기료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번번이 묵살되면서 전기료 부담에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힘겨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어제 종합경기장을 민간 자본 대신 자체 예산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략 1,400억 원이 필요한데 확보가 가능할지가 관심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을 민간기업에 땅 일부를 내주는 대신 민간기업 자본으로 개발하려 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대체경기장 건립비 확보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3년여 만에 대기업 자본 없이 모두 예산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주시가 추산한 비용은 컨벤션센터 683억 원, 대체경기장 700억 원 등 1,383억 원에 이릅니다. 34%인 463억 원은 국가에서 받고 나머지 66%인 920억 원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선회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만성지구 같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올해 끝나면 한 해 400억 원의 투자 여력도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예산이 넉넉하게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대체 경기장 조성비는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경기장 재생 비용까지 더해지면 예산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전주시 의회는 물론 개발 계획 변경을 환영하는 시민단체도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예산안을 수립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계획의 부정적인 전라북도의 태도 역시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전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북 중소상인연합회와 첨예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오늘 전주시 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쇼핑몰 입점 방식을 폐기해 지역 상권과 시민의 공공부지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재 씨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4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두 업체가 싹쓸이해 특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CCTV입니다. 지난해 4월 김재 씨는 어린이 범죄 예방 CCTV 설치 사업을 농공단지의 한 입주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농촌에 설치하는 방범용 CCTV 사업은 다른 농공단지 업체에 수의 계약으로 넘겼습니다. 김재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전체 20건의 CCTV 관련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을 두 업체에게 몰아줬습니다. CCTV 외에 다른 공사까지 포함하면 1년 동안 46건, 3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두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김재 씨는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란 이유로 수의 계약을 줬다고 해명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사업을 발주를 못한 업체도 좀 발굴해서 공평하게 사업이 수의 계약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에는 CCTV 관련 업체가 10곳이 넘습니다. 공개 경쟁을 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억 원대 계약까지 수의 계약으로 두 업체에게 몰아준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갖출 수 있어도 그 업체들 간에 특별한 관리 방안이 만들어져야만이 현재 일고 있는 수의 계약에 의한 의혹이라든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수의 계약은 업체와의 유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수의 계약 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40억 원이 들어간 농산물 체험센터가 반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체험 공간은 문을 닫았지만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정읍 씨가 건립한 포도 체험센터입니다. 2층에 있는 찜질방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찜질방은 농민들이 재배한 포도를 활용해 관광객들이 체험을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용객이 적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목욕탕은 1년 내내 운영할 수 없어 5월까지만 가동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아놔서 초파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왔었거든요. 와서 찜질하고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이 시설은 정읍 씨가 지난 2008년 40억 원을 들여 포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숙박시설과 함께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포도 체험 공간은 모두 문을 닫아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다 수익을 내지 못해 운영을 포기하자 2012년부터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이 처음에는 거기가 거기서 포도 물 같은 거 먹고 거기서 목욕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포도 체험장 그건 없고 영업 이익이 많이 못 나니까 이제 그게 좀 힘들어서 이제. 수십억 원을 들여 건립한 농산물 체험 시설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심의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되면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이 설치되고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각종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새만금 내부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과 국가기념일 제정 그리고 유골안장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은 연간 30억 원의 지방예산 부담 요구에 전라북도가 반발하고 있고 6월 11일로 잠정 결정된 국가기념일은 정읍과 고창의 반대로 제정이 미뤄진 데다 유골안장은 전남 진도군의 반대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기념공원 조성과 국가기념일 제정 그리고 유골안장이 늦어짐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작업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일선학교에선 에어컨도 마음 놓고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가 빠듯해 전기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용 전기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여 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 중학교 교실은 오전인데도 열기로 후끈합니다.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 더위를 식히지만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선풍기 밑 자리를 차지하려 경쟁하고 수업 집중도도 크게 떨어집니다. 수업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애들 덥고 끈적거리니까 애들끼리랑 부딪히면 그때는 짜증도 많이 나고 수업 집중도 잘 안 되고 너무 여러 가지로 안 좋죠. 이 학교는 오전에 가급적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기료 부담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한 달 전기료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국가의 교육 재정이 줄면서 올해 일선학교의 학교 운영비는 평균 5%가 줄었습니다. 학교마다 교육 활동비를 줄일 수 없기에 공공요금 중에서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경비는 줄일 수 없고 애들 에어컨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밖에 없고 학교 시설을 보도록 조금 늦출 수밖에 없고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찜통 교실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되풀이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의 요구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데다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학생들은 오늘도 찜통 교실에서 힘겨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 예술고등학교의 학생회장단 선거가 첫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과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투개표를 하는 온라인 투표가 전북의 학교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오늘 전주예고 투표율이 71.5%로 집계됐다며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온라인 투표를 다른 기관도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AI가 한 달 넘게 발생하지 않아 AI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 전남 영암의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뒤 한 달 넘게 AI가 나타나지 않아 전국 축산농가에 내려진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경우 지난 4월 30일 정읍에서 AI가 발생한 뒤 추가 발병이 없습니다. 골프장이 야간 경기를 위해 조명탑을 설치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가 뻔한데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설치했다며 조명탑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고창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주택 바로 앞에 골프장을 비추는 조명탑을 설치했습니다. 골프장 측이 운영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모두 37개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불빛을 보고 모여든 날벌레로 인한 피해는 물론 야간까지 경기 시간이 늘어나 소음과 수면 장애를 겪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간 경기에도 하루에 2-3개씩 공이 올라오고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이 맞기도 하고 저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야간 경기에는 거리감도 없고. 주민들은 골프장과 고창군이 주민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조명탑 설치를 허가해줬다며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피해에 대해서 단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라이트 시설 설치를 하는 자체가 우리 주민이 지금 분노하고 이 자리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프장 측은 조명이 주택을 등지고 있어 피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고 고창군 역시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서류가 다 봤는데 어떤 하자가 없는데 어떤 민원 하나 피해가 있을 것을 예측된다고 해서 휴가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합격에 이제 허가를 내준 겁니다. 하지만 고창군이 주민들의 반발을 알고도 사전 협의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줘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내년부터 지방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에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공기업의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절약되는 재원을 신규 인력 채용에 쓰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임금 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농생명과 탄소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상대로 잇따라 간담회를 갖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기업들과 탄소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카이스트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생물산업진흥원 등 국공립연구소들과 농생명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23일에는 산학연 연구개발기관장 포럼을 열 예정입니다. 전주지방법원과 전라북도가 위기가족과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혼 전후 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가족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전북대회가 조합원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전주 종합경기장 앞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요구가 철저히 무너지고 정부가 성과급과 일반 해고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오는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열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꽃이 활짝 핀 전주 덕진공원에서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연꽃 문화제가 열립니다.
문화제 기간에는 사진 촬영 대회와 가요제,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한 덕진공원 연꽃은 이번 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시청은 연구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정읍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책임연구원 51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업체와 짜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에 가짜 구매 요구서를 보낸 뒤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 씨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새누리당 분과위원장 56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33.1도, 전주가 31.4도 등 대부분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밤까지는 돌풍이 불고 최고 40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덥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금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제11호 태풍 난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